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의 타이거 킹 무법지대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 다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맞짱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맞짱의 한양이 펼쳐집니다. 타이거 킹 무법지대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주목을 받았었죠. 솔직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드라마는 정말 극한을 보여줍니다. 아니,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지만 진짜 드라마 같아요. 기승전결 구조도 있고 해서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봐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야생동물을 보면은 그것도 벤수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호랑이 보면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낍니다. 맨수 즉 사자나 호랑이, 늑대, 전 늑대가 좀 멋있어요. 늑대를 보면 자신을 동질화시키고 그들과 교감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큐의 주인공인 조도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를 보면 좀 볼품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호랑이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큐는 기본적으로 이런 조가 운영하는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소규모 동물원 이야기를 주된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세계가 정말 맞짱이란 것이지요. 살인, 착취, 총, 마약, 섹스, 이게 이 다큐에 넘쳐납니다. 소규모 동물원들 주인들 저마다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같이 착취를 당하고 있죠. 근데 이 다큐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정상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뭔가 하나가 나사가 빠졌고 이게 약을 하는 건지 제정신인지 그게 좀 헷갈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대부분 악당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이 다큐를 드라마라고 하면은 피카레스크 무이라고 해서 악당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런 장르인 것 같습니다. 주된 대결 구도는 조와 경쟁 업체인 그 빅캣 레스큐라는 단체의 사장인 캐로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제3자가 등장하고 거기서 서로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뭐 맞짱 드라마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출생의 비밀만 없습니다. 출생의 비밀 빼고는 모든 게 있습니다. 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저는 조금 게이에다가 두 명의 남편을 거느렸고 또한 엄청나게 무식한 레드넷입니다. 짜증 견제업체인 캐롤이 싫어서 그 캐롤 그러니까 캐롤 뭐고 하면 그 세스 인형 있죠. 그래서 세스도 그거 가지고 거기에다가 총을 쏘고 딜도를 입에 박고 포탄을 터뜨리고 이러면서 하풀이를 합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싶죠. 좀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기보다는 충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열정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고 거기에 대한 온갖 노력도 따라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물원을 만들 수 있었죠. 그 자신만의 동물원을 만들면서도 이 사람의 욕구는 어떻게 보면 동물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 가시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해, 그 프로듀서가 그 사람한테 타이거 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니까 스스로 거기에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매료되었죠. 그래서 타이거 킹에 대한 인트로 영상을 만드니까 거기에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일을 거의 한 달에 일주일에 10만 원을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교배시켜가지고 새끼를 만들게 하면서 그걸 관광상품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호랑이가 커서 이제 공간이 없으면은 이걸 호랑이를 알아서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는 살인교사까지 해버리죠. 이게 뭐 동업자의 함정이든 아니든 그가 실제로 행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가 선거에 끼어들어서 동물원 운영 자체를 말아먹었을 때 그에 대한 모든 동정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배를 굶고 있는 호랑이를 보니까 그가 동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다큐가 주목받은 것 중 한 개가 미국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탈탈 털었습니다. 미국의 뭐 무시쟁이들을 그 어두운 면을 탈탈 털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이게 옛날에 저쪽 대구에서 소금 뭐 동물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과 이 동물원과 그 동물원의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은 거긴 호랑이가 없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것 빼고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사죠. 장사고 어떤 유지비를 줄이고 경쟁자를 줄이고 업계 2인자가 되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저도 맨수를 좋아하고 동물을 좀 좋아합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큰 동물을 키우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한테 맞는 거는 그냥 한 커봐야 중형견? 어떻게 보면 진돗개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 정도가 알맞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개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동물에 많이 열정적이지 않고 제가 편한 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제 본 모습인데. 저는 생각하기엔 항상 뭐든지 자신의 본 모습을 지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조 역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동물원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게 변질되었죠. 열정은 식고 다른 그러니까 어리석은 욕망만이 딱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어쨌든 넷플릭스를 신청하셨으면 타이거 킹을 한번 보시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짱 리얼리티 쇼기도 한데 드라마 저 측면으로 보면 기승전결이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드라마의 첫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와 캐롤 간의 갈등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캐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버전 분쟁 나오고 버전 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새로운 동업자가 생기면서 음모가 펼쳐지고 그 음모가 펼쳐지면서 조가 몰락합니다. 이런 기술전결 구조에 의해서 이 자연스럽게 이게 다큐로 보지 않고 드라마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으로 한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죠. 조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도. 어쨌든 맞짱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볼만합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